호남 지역 최대의 군사 요충지 이밤산성. 남으로도 북으로도 어디도 놓칠 수 없는 요충지다. 그것은 호남 내륙의 자연과 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천혜의 요새였다. 이밤산성은 호남의 요충지를 지키는 산성이라 할 수 있고요. 문화재적인 가치와 습지적인 생태 가치를 같이 갖고 있다. 물을 품은 산성, 깊은 산중에서 벌어진 이밤산성의 수상작전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그 줄기에 있는 백암산은 호남 평야를 마주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선 대대적인 탐사가 시작됐다. 저수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7개의 저수보가 어떻게 습지가 됐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이 북문 성벽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북문 성벽하고 이밤산성 갓바위 쪽 가는 성벽의 이제 여장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문원을 기초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꾸려졌다. 조사 지역인 백암산은 노령 산맥에 있는데 추풍령에서 시작해 전남 한평까지 이어진 국내에서 가장 낮은 산맥이다. 그렇다 보니 평소 이곳은 주말 등산 코스로 더 유명하다. 또 곳곳엔 수생식물과 플랑크톤, 미등록 생물까지 특이하고 귀한 동식물들이 많아 생태 환경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 대한 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작된 이유는 뭘까? 기초 탐사 방법은 고지도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다. 방어선들이 에서부터 올라온 데는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우리 탐방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쪽이 이제 남문인데. 그런데 흔치 않은 용어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대략 이제 계곡이 이렇게 따라 흐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치라고 해서 적들이 저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성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적들을 막기도 하고. 대부분의 단어는 군사 용어.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답은 정상으로 갈수록 가까워졌다. 백암산 정상. 그 전방으론 장성, 정읍, 고창 등지를 아우르는 호남 제1의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이 절경을 품은 것은 사적 384호인 이밤산성. 탐사의 목적지인 이곳은 호남 곡창지대를 수호하던 천혜의 요새다. 노령 산맥 줄기를 따라 세워진 이밤산성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현재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이밤산성은 워른치라 불리던 세제와 노령이라 불리던 갈제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갈제는 호남벌을 넘어 남도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곳이었다. 이밤산성은 약 5.2km의 계곡 능선에 세워진 포곡식 산성인데
두 개의 익성과 남과 북의 성문을 중심으로 한 기본성으로 조성돼 있다. 고령은 전라북도에서 남도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갯길에 지금도 그 옥로라 그래서 그 군사적 그 적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남아 있어요. 이밤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이 이밤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밤산성의 정확한 개축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보수와 개축 기록은 많은데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입 당시 송군비 장군이 수축했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 때로 짐작할 뿐이다. 조선 선조 땐 장성 현감인 이기가 윤진과 함께 개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축의 흔적은 성벽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쭉 보시면 한 1.5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돌로 쌓인 곳이 있는 거죠. 흙으로 된 토성은 주로 백제 때의 성으로 이밤산성이 고려 이전에 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석성이 쌓여 있고 이쪽은 이제 구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이쪽의 구릉은 아마 그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이전에 쌓은 토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쪽에 석성을 쌓아서 보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밤산성은 수많은 전쟁으로 조선 말기 폐성이 될 때까지 개축을 거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성 곳곳에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것을 찾아가는 탐사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 조사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물론 남문이 있던 곳에선 사만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와편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곳곳엔 군사 방어 시설도 많이 남아있다. 수풀로 덮인 이것은 아군의 교통로와 동시에 적을 유인하는 시설인 옥로다. 이밤산성의 오른쪽 갈제의 정상에 위치한 이것은 백제 특유의 군사 방어 시설이었다. 이밤산성은 문헌상으로는 사실은 고려시대에 처음 나오고요. 산성을 쌓는 축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이 지역의 이제 위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의 전라남도와 북도를 경계에 쌓여 있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조사에서는 이제 추정은 사만시대부터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호남 곡창지대를 수호하던 이밤산성. 그것은 사만시대부터 축성돼 고려, 조선에 이은 산성의 축성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유물이다. 이밤산성은 내장산, 방장산과 함께 전남과 전북을 잇는 교통요충지로 고대부터 호남벌의 수호를 맡은 산성이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전라남도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외세의 침입이 유독 잦았다. 호남의 목줄이다. 그러니까 노령이 뚫리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차피 방어막이라는 거는 산이라든가 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령산맥 줄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죽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호남이나 전북 정도는 다 왜 그러냐면 이 벌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숨을 데가 없어요. 이밤산성까지 가는 길은 높고 험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산성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깊은 산줄기를 따라 축조됐는데 이는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이제 문 출입구고 이제 바깥쪽이 그 성벽 쪽인데 그 보시면은 나가가지고 성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문 자체가 밖에서 볼 때 잘 안 보이게 한 시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공격하기 쉬운 데가 문이거든요. 성벽 중에서. 다른 성벽은 그 문이 형성되고 그 성벽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외부로 이제 오홍성이라는 그 시설들이 형성되는 반면에 그 이밤산성 지금 이 북문은 성벽 외부로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축조가 돼서 외부에서 잘 안 보이게 성벽이 이제 축조된. 즉 일반적인 산성의 문은 성벽과 같은 선상에 세워져 적과 바로 대치했던 반면 이밤산성은 성벽보다 안에 만들어 은폐와 동시에 적을 미리 확인해 방어하기 쉬웠다. 이는 지형을 이용한 고도의 전략시설이었다. 이 밖에도 좁은 협곡을 따라 수많은 방어시설을 만들었는데 산 입구에서 남문까지는 침입하는 적들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차단성과 옥로 등을 겹겹이 만들어 적들이 성곽까지도 접근하기 어렵게 했다. 계곡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 이 폭이 좀 좁습니다. 그 능선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계곡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몽골군이 여기 들어왔다가 이제 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계곡으로 쭉 타고 들어오게끔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길게 들어오면은 그 산성 위에서 다 보이니까 뒤를 막아버리면 퇴로가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뭐 거의 도관에 든 쥐죠. 이밤산성으로 가기 위해선 양갈래로 갈라진 계곡을 만나는데 이곳 양쪽에 보루성을 만들어서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적을 퇴치할 수 있었다. 또 북쪽 성벽 3곳엔 비밀 통로인 암문을 만들고 성 둘레를 따라 6곳엔 군사지휘소인 장대를 세웠다. 과거 이밤산성의 군졸들은 별장 1명과 2명의 군관, 승장 1명을 비롯해 주변 지역에서 병력을 모아 총 900여 명이 주둔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 덕에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패전 기록이 거의 없을 정도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입보산성 중의 하나로 그 진가를 기록한 것들이 많이 확인된다. 이곳의 그 뭐랄까 지형적 특성 그걸 갖다 충분히 이렇게 이용해서 활용해 갖고 적을 퇴치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밤산성엔 숨겨진 요새가 있다고 한다. 우린 그것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참을 올라 산성 중앙에 도착할 즈음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 습지였다. 물이 고인 곳에 수풀과 곤충 등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이것은 분명 습지였다. 산 정상에 대규모 습지가 조성된 건 흔치 않은 것인데 어떻게 생긴 걸까? 이밤산성 습지는 이 고대부터 있었던 이 저수보로 의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습지였습니다. 근데 이 습지가 이제 점점 있다가 나중에 성이 폐성화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지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습지가 파괴됐다가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다시 습지화되고 있는 그런 습지입니다. 이밤산성의 물에 관한 기록은 조선에서 많이 전해지는데 당시 산성 내에 조성된 습지가 꽤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제2저수보입니다. 저수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높은 데는 한 7m 정도 되고
그 길이는 한 70m 정도 됩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제 여기 대지 옆에 있는 보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뭐 산성에서 이런 정도의 큰 마치 이제 성곽 모습처럼 갖고 있는 이런 저수지를 갖고 있는 형태는 거의 드물거든요. 우린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18세기에 제작된 이밤 산성도를 찾았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수많은 지도 중 이밤 산성의 구조가 가장 상세히 기록된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인공 그 저수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이밤산성이 일단은 이제 산성의 축조 방식이 계곡물을 활용을 해서 계곡을 활용해서 축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평소 유사시에 그러니까 저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653년에 이곳에 대대적으로 저수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흔적이 여기 지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가급 고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그 창고가 전체 7개가 보이는데요. 1655년에 일단 이제 장성 그 현이 일단 이제 이밤산성을 관할하는 그런 이제 관할지가 되면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속해 있던 속현들의 그런 이제 굴량고라든가 무기고가 이곳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시설물 가운데 만들어진 6개의 거대 저수보.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 남문을 중심으로 했던 저수보들은 다 이제 그 남문과 일직선 이제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이 저수보를 이제 터트려서 수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북문 쪽에 있는 저수보 형태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그 관하나 이 창고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저수보는 전쟁 시 성내 주민을 위한 물을 확보하고 적이 성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물길을 터 방어하는 해자의 역할을 하는 군사시설이었다. 저수보는 흙과 돌이 섞인 토석 혼축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큰 것이 길이 50m, 높이 7m, 폭 12m 정도였다. 이 대규모 저수보를 쌓아 물을 가둔 뒤 유사시에 활용한 것이다. 대규모 저수보는 성문 주변에 있었는데 남문에 2개, 북문에 1개가 있었다. 이 제방들 사이엔 시소를 두어 남쪽, 북쪽 어느 곳에서든 적들을 확인, 방어하도록 했다. 저수보의 이용 원리는 남과 북의 문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주 통로였던 남문은 수로를 지하로 매설한 암거를 문 중앙에 설치해 위로는 사람이 다니고 아래로 물이 흐르도록 했다. 남문 주변의 집수용 연못엔 배수구가 원형대로 남아있다. 수구를 겸한 이 문 주변엔 옹성식으로 길이 조성됐는데 석축의 경사를 이용해 그 위에 대형 바위를 얹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엄폐된 특수 구조였다. 여기는 이제 이밤산성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적들을 유인하게 있는 유인로이자 뭐 이제 옥로라고 부르는데요. 유인로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V자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성 안을 볼 수 없는 적이 남문까지 오도록 유인한 뒤에 북문부터 연결된 수로를 통해 저수보에 물길을 연다. 이 물을 남문까지 흘려보내 적을 격퇴하는 이것이 이밤산성의 수륙 양용 작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은폐와 격퇴에 관한 기막힌 전술은 고려에 이어 조선까지, 특히 몽고와 왜군의 침입 당시 여러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퇴로예요. 북으로는 못 가요. 그거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딱 퇴로가 끊기는 거죠. 그럼 산 정상에 있는 저수보까지 물은 어떻게 채웠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먼저 비와 눈 같은 자연적인 집수와 함께 성벽 하단에 초석이 되는 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그 틈으로 지표수가 자연스럽게 나와 모으도록 한 것이다. 저수보는 큰 규모만큼 거대한 석축과 토축으로 만들어졌다. 국내 산성 중엔 저수보를 갖춘 것이 드물게 있긴 하지만 이밤 산성처럼 거대 저수보를 여러 개 갖춘 경우는 없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그 근거는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예로부터 이곳은 물이 많기로 유명했다는 것이다. 조선 중기 학자인 이항복의 글엔 10,000마리의 말이 마실 정도의 많은 물이 있었다 하고 조선 세종 때는 겨울은 물론 가뭄이 한창인 여름에도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성에서는 군량미하고 그다음에 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걸 이렇게 막아서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수량이 풍부했다.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물이 많다는 이유로 사계절 집수가 가능했을까? 홍수와 가뭄 같은 천재지변은 미리 예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저수보엔 늘 물이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이반 습지는 우리나라 다른 습지와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 습지를 중심으로 한 이 백암 습지, 즉 내장산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은 다설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지 습지는 봄철에 수위가 낮고 여름철엔 수위가 높다. 그런데 이밤 습지는 겨울철에 내리는 눈이 많아 오히려 봄철에 수위가 높은 특성을 가진 것이다. 이처럼 이것이 물이 많았다는 것은 여러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대 고인들 주변에도 못을 만들어 해자와 같은 시설이 있었는데 이밤 산성 주변 장성, 고창 지역에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흔히 해자라면 일본의 고성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에도 해자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단지 지형적인 요인으로 성내와 밖에 만든 것이 다를 뿐이다. 그 지형적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밤 산성과 함께 호남을 방어하던 금성산성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금성산성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절벽이나 또 계곡 이렇게 깊은 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바깥에 해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성 안에다가 해자 역할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또 왜군들이 바로 침입해 들어와 버리면 씌우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해자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금성산성은 장성의 이밤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역시 호남의 최전방 산성으로 지형적 특징을 잘 활용한 천혜의 요새였지만 이밤 산성과 같이 뛰어난 전략적 요충지가 되진 못했다. 현재 이밤 산성에서 발견된 저수보는 늪과 같은 습지로 변한 것이 총 7개가 남아있다. 선조들이 만든 저수보는 오랜 세월을 품은 채 산속 습지로 머물러 있다. 고산 지역에 습지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역사적인 의미로 그 산성이 축조되면서 습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이반 산성 습지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밤 산성엔 실용적인 시설 외에도 상징적인 군사 시설이 있다. 산성 곳곳엔 인공으로 만든 거대 바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음을 상징하는 물과 양을 상징하는 무틀 왕래하는 동물, 거북이를 형상화한 바위다. 주로 청동기부터 삼국 초기까지 조성했던 전통 신앙 유적이다. 특히 정상에 있는 거북바위는 국내 최대로 적군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위협을 주는 대규모 조형물이었다. 거북이라는 존재를 옛날 사람들은 물하고 바다를 오가는 그래서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거북바위를 보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군을 저승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로 곳곳에 이제 거북이 형태를 만들어 놨죠. 가장 낮은 산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지켜낸 이밤 산성은 천혜의 자연과 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대규모 요새였다. 전라남북도의 평야지대를 방어하는 이밤 산성은 유사시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들어와 지내기도 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군과 함께 적에 대항했다. 당시 이들을 위한 시설이 곳곳에 만들어졌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다. 창고, 우물, 또 무기 저장소, 또 관청, 또 집안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들, 하다못해 승려들이 그 예불을 할 수 있는 절까지도 있었습니다. 전시의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의 이밤 산성 관련 지도를 보면 성내 시설과 주요 속편의 군량미, 군기 창고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장수만 보호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군관민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평상시에 거기다가 이제 군량미를 비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군인들을 거기다 모아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아까처럼 그 관청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위상이, 이 성은 조그만 성이 아니고 굉장히 대형급,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산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지도와 대조 작업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외에도 각종 창고와 관아, 절터 등에서 나오는 토기 파편들로도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양이 나온다고 소리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조선시대 기와들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관아였다는 걸 좀 알려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석축에 썼던 돌만큼이나 이제 6개소 정도의 사찰이 있다고 기록이나 지도에서 나오고요. 관아터도 이제 대규모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시설물이었던 거는 이제 이 창고터인데요. 사실은 소금 창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혹은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그런 성들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된장 창고가 있는 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된장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묵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지역이 장기간의 농성, 또 장기간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성내 7개의 저수보는 장기간 전쟁 시에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밤산성은 군사시설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구호시설이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군과 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성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를 다 보호해줘야 돼. 거기 곡창지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충분한 거야. 거기다 비축을 해놓으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그다음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옆에 다 바닷가지 않습니까? 소금을 비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주까지 거기다 비축하지 않습니까? 이밤산성은 유사시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숨겨진 마을이었다. 때문에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유물은 당시 주민들이 썼던 그릇과 기와 파편이다. 실제로 폐성 이후인 1980년대까지 주민이 살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이밤산성에 관한 얘기는 이들을 통해 설화와 민유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밤산성은 외세의 침입과 더불어 민중운동의 역사도 서린 곳이다. 지금은 누각도 없어지고 대부분 순절하고 나서 한 100년 후에 영조 때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산성 곳곳에 세워진 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권적이라는 분이 글을 적고 이 비석은 그 정윤한 순절비라고요. 격안공 이경국이고 한 분이 서강공 이안국 두 분의 이제 순절비예요. 같이 이제 그 윤진 의병장과 함께 이제 그 정윤환 때 여기 산성에서 끝까지 지키다가 순절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의병장 윤진. 그는 1593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 해에 이밤산성의 수축 책임자로 임명됐는데 특히 성내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 지금의 형태를 갖춘 주역 중에 한 사람이다. 왜군들이 일방적으로 그 전라도를 침탈을 했습니다. 맨 먼저 걸친 곳이 장성입니다. 그 장성 이밤산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윤진 장군이 의병장 윤진이 한 2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전투를 했다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끝까지 싸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이 바로 내가 죽을 것이요. 오늘이 바로 내가 죽을 날이다. 공이 홀로 의병 수백 명을 모아 힘을 다해 경계하고 지켰으나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공격 목표가 호남 점령으로 정해지면서 왜군이 대거 진입해왔다. 당시 호남 사람들은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기리는 피가 이밤산성에 많이 남아있다. 더불어 산아래 봉암서원엔
윤진과 함께 의병을 도왔던 이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지역에선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며 이들을 기린다. 군, 관, 민이 함께 지켰던 호남의 최전방 이밤산성. 그 숨겨진 성을 이곳 주민들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밤산성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은 동학농민혁명에 숨겨진 누군가의 것이었다. 그의 자손들이 기증한 이것은 조선의 왕이 직접 내린 임명장이라고 한다. 누구의 것일까? 광소 15년이니까 1885년인데 이춘선을 선략장군 그 이밤산성 별장으로 임명한다는 교지입니다. 이춘선은 어떤 인물일까? 이춘선이라는 사람은 이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밤산성의 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이 그 동학농민혁명이 우금치 전투에서 실패한 뒤에 이제 쫓겨 내려오다가 이밤산성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이 이춘선이라는 사람이 전봉준 장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아마 숨겨주는 그래서 이때 그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춘선의 도움으로 전봉준은 관군들을 따돌렸고 이밤산성에서 후위를 도모했다. 그런데 관군인 이춘선은 왜 전봉준을 숨겨줬을까? 정확하게 이춘선 그 별장이 왜 숨겨졌을까? 이런 것은 뭐 기록이 남거나 그렇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고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당시 전라도가 농민군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농민군의 생각에 동조했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이면서 또 그것을 체포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의 장군의 생각이 맞고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은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밤산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밤산성은 군인을 위한 곳으로, 때론 백성을 위한 곳으로 방어적 역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었다. 타고난 지형이 숨겨진 요새일 수밖에 없었던 이밤산성. 그것은 자연 속의 과학을 흡수시킨 최대의 군사 프로젝트였다. 천연의 요새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재이면서 생태적 가치가 아주 뛰어나구나라는 걸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삼한시대부터 이어진 개축 과정엔 당시의 시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민간군이 함께 나라를 지키던 역사적 현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유산이다. 선조들의 그 유산이 그곳에 있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그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최후 방위선 노령산맥. 그 최전방에 이밤산성이 있다. 수백 년 습지 속에 간직된 비밀. 그것은 전쟁과 혁명, 과학의 역사였다. 이제 이밤산성 비밀의 문이 열렸다.